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8일 오후 9시 30분인데 지수 흐름부터 좀 보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중에 대신정보통신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근거, 매수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미국 증시 나스닥부터 보면 나스닥 지금 보시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이 장대 양봉 저번 주 수요일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고 지금 이 구간을 아주 간당간당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래로 두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래로 두드리는 건 한 두 번 정도는 두드리고 올라가 주면 괜찮은데 계속 두드린다? 그러면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거겠죠. 같은 구간을 계속 찌른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만약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아래 구간을 터치를 한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올 가능성도 있는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 34,000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보였다고 했던 이 34,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지금 올라가려고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 주지 못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분봉으로 보면 올라가려고 했지만 매도세를 못 이겨서 내려왔고 올라가려 했지만 올라가려고 했지만 매도세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소폭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가면 좀 더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벌써 이 구간을 여러 번 지금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계속 이 구간을 찌르고 있죠. 찌르고 올라갔다가 만약에 또 찌르고 올라갔다 또 찌르고 하면은 결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지 일단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날 갭상승 음봉이 뜨고 나서 1, 2, 3, 4, 5거래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장기간 연속으로 하락한 기간이 물론 급락 나올 때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락이 최근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지켜줘야 했던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이탈을 했고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오늘 장중에도 지금 거의 1%까지 밀렸지만 다시 약간 쌍바닥의 느낌을 만들어 주고 올라온 모습이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면 여기서 내일 이렇게 추세 타고 이평선 근처까지 좀 찔러주는 분봉상 이평선을 찔러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 크게 보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 보시면 이 코로나 전 2017년 막 18년 이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고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비슷한 구간을 똑같이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온 모습이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 우하락한 추세선으로 지금 다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뚫었으니까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 들어왔죠 추세 안으로. 그러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저항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번 주에만 거의 3%대가량 밀린 모습이죠. 아래 꼬리로 2주 동안 지켜줬던 구간을 지금 음봉으로 다 먹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지금 결국에 이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이 구간을 결국에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가져왔던 관심 종목들도 대부분 다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하나씩 보면, 윈텍부터 보면, 네, 윈텍부터 보면, 윈텍 저도 2,400원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아래 꼬리로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이 구간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켜주지 못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이 앞에 아래 꼬리에 관해서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못해도 제일 마지막 이동평균선이 200, 이 초록색 112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6월, 8월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부분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올라와 준다면 올라와 줬을 때 그때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2,400원대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을 걸어 놨는데 이게 오늘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손절이 나갔고 한 3%대 정도 약손절이 나가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시 올라온다면 재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거래량 없는 거, 그러면 세력이 일부러 지금 지수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동아화성. 동아화성도 지금 이 윈텍이랑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 눌러줬다가 또 올려주고 다시 내려오는 M자형. 동아화성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면서 동아화성도 오늘 지금 이 224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분봉상 그럼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딱히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면서 며칠 한 1거래 2거래 정도 더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 처음에 제시드렸던 손절 라인 1,600원 이 구간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앞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올라온다면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화성도 지금 하락이 벌써 지금 월, 화, 수, 목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아화성은 지금 금요일 종가가 11,500원인데 12,000원이죠. 12,000원 이제 12,000원인데 지금 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지금 10% 이상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걸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남아산업. 남아산업은 크게 차트 보면 남아산업도 이렇게 2019년대 급락 주고 들어 올렸다가 코로나 때 다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파동 그려주면서 우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 우하락하는 추세를 약간 뚫어주려는 모습으로 보이는지 아래에서 이렇게 강한 윗꼬리 매집봉을 띄우고 이 윗꼬리 매집을 먹는 캔들을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죠.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하락이 이 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보조지표도 조금 시켜준 듯한 모습이 나왔고, 다행히 남아산업은 오늘 관심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이 구간을 다시 지켜주면서 돌리려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봉상 저점을 이렇게 다져주고 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물론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전일자 전일 고점대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일 고점대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윗꼬리가 나오고 나오니까 그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도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하방으로 꺾여서 내려갔으면 이 구간까지 다시 도전을 하러 못 왔겠죠. 근데 지금 매집봉 띄고 나서도 바닥을 오히려 저점을 점점 올려주는 듯한 추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성도 ENG. 와, 성도 ENG 제가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보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 사거래일 더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금요일 날 종가가 5,800원인데 5,100원, 지금 10% 이상, 이것도 12, 3% 정도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심지어 윗꼬리도 아니고 25%의 장대 양봉인데 여기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갈 가능성을 좀 봤었는데 이 전 고점 라인대를 뚫고 내려오더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물론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려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바닥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럼 다시 전저점 바닥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으시면 그래도 손실 볼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 이게 추세를 돌파를 해줬는데도 세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 따라 이렇게 밀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세력이 단기 입성을 했다고 해서 세력이 단기적으로 입성을 했다고 해서 추세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이번에 배운 것 같고, 일단 이 종목도 반등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JW 신약, 중해 신약이죠. 중해 신약도 차트 크게 보면 엄청나게 지금 바닥권인데, 엄청나게 바닥권이죠. 지금 3,000원이면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단기 매집봉을 한 개 띄우더니 최근에 매집봉을 또 한 개 띄워서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을 소화한 듯한 움직임으로 봤는데, 여기서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이렇게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쏘는 그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쏘지 않고 세력이 고의로 밀어낸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지수 흐름 그대로 받으면서 밀어낸 모습인데, 결국에 그래서 이 시가 근처까지 내려왔죠.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시가 근처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인데,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적어도 돌려주는지, 아니면 다시 양봉으로 올라와서 네, 전고 언덕 라인 이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 구간을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때 돌파하고 눌림목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체크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신정보통신을 오늘 장 중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차트 보면 일단 종목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 데이터 이쪽이겠죠. 차트를 크게 보면 상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 한 10년간의 차트를 뜯어서 보면 이게 이렇게 매집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급락 주고 다시 그 근처까지 들어 올렸거든요. 다시 그 근처까지 들어 올렸는데 거래량이 이 앞에서 들어 올렸을 때에 비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딱히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이 구간까지는 세력이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점 부근을 코로나를 제외하면 약간 낙폭과대. 코로나가 이제 낙폭과대라고 보면 코로나를 제외한 구간에서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6월 달에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단기 추세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급락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왜 오늘 매수를 했냐면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 상승이 나왔죠. 그럼 등락률 상위 종목에도 있었을 테고 제 검색기에서도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어제 넣어놨었거든요. 대신정보통신을. 근데 오늘 흐름을 좀 보니까 어 이게 윗꼬리가 크게 안 나와서 그런지 오히려 양봉으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가능성 종목들도 많은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도 ENG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렸는데 거래대금도 98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왔죠. 밀리지 않고 오히려 어 분봉으로 보면 이 구간을 지금 바닥으로 지켜주면서 장 후반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좀 좋은 게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종가 베팅으로도 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 차트를 다시 보면 어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빠지지 않고 위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 그러면 다음 날도 3번 연속 올라갈 가능성 있겠구나.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이 한 요 정도 구간 볼게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윗꼬리가 나오고 저항 맞았었던 구간을 전부 지금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돌파하고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눌러주면 받을까 했었는데 안 눌러주고 위에서 버티길래 이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매수를 했고요. 어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급락을 줬는데 급락 주고 다시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들어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또 지금 들어올렸을 때 거래량 들어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흔들기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올라가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시외에서 지금 또 거의 4.5%대 상승이 나왔죠. 1630원이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내일 시작을 하겠죠.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가서 밀리면서 윗꼬리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시초가에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림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손절 라인과 손절가와 수익 목표가를 정해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신정보통신도 이렇게 올라가주는 추세, 단기도 올라가주는 추세 있었고 조정 나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주는 추세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오늘은 소폭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이동평균선들인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막고 다시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길 좀 바라고요. 정말 이번 주 관심 종목은 너무 좀 제가 자만했나 아니면 좀 너무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추세 돌파하고 지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절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다시 배우는 것 같고요. 윤택만 놓고 보더라도 하락을 벌써 이때 바닥으로 한번 지켜주는 하면서 빠지고 이때 바닥으로 지켜준다 하면서 또 빠지고 이렇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단기 바닥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정답은 없구나. 지수가 빠지면 세력이 진짜 쏘아 올릴 거 아니면 지수 흐름 그대로 받아서 하락을 하는구나. M자형 방금 말씀드린 지수 흐름에서 나온 이 M자형 패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손절 라인을 정했으니 망정이지. 손절 라인을 안 정하고 하락하는 것까지 만약에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는 하시되 제가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엔 정답이 없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해두고 원하는 대로 흐름이 안 나오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뭐 괜찮은 뉴스가 있나 좀 보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대표랑 밥을 좀 먹은 모습이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없는데 이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왜 나왔나 이슈가 있나 해서 봤는데 정치인 테마주더라고요. 좀 보면 이게 9월 달인가 정치인 테마 관련해서 좀 묶였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사가 있었는데 아 대신정보통신 유승민 의원 당대표 도전 가능성 공식화 소식 등에 유승민 테마 상승 속 급등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일단 테마로 좀 묶이긴 했는데 정치인 테마는 네옴시티나 뭐 이렇게 사우디 쪽처럼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발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발언이 또 시그러들거나 방금 나온 당대표 도전을 철회할 경우 다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진입은 하시되 꼭 매매하실 때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좀 국내 증시가 상승이 나오길 좀 바라면서 네, 저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